자, 이것 좀 빼놓고 교재. 제가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드릴까 하다가 드리는 건 좀 그렇고 공유는 이따 해드릴 텐데 끝나고 해드릴게요. 끝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먼저 쭉 이제 훑어봐 드리고 저렇게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면 좀 새로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식어가 이거예요. 더 손댈 필요가 없는, 더 손댈 필요가 없는, 그냥 한 큐에 마지막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강의안이 됐든 발표 자료가 됐든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슬라이드를 최대한 완성도 높게 AI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백민이 불여일견이니까 제가 요새 어떻게 이 AI 그 교육을 요청하는 분들한테 어떤 식의 교재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지금 강의를 하는지를 샘플 삼아서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 거의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거의 최후의 지금 산업혁명을 지금 AI라는 그 새로운 도구로,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8기 혹시 멤버 합류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로 다양한 AI들의 이런 그 기능과 그 툴들을 좀 다루시게 될 텐데, 이 보시면 크게 보면 뭐 검색, 입력, 쓰기, 듣기, 읽기, 기록하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코딩하기, 개발하기, 뭐 이런 전부에 걸쳐서 대표적으로 이런 건 꼭 좀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들만 뽑아도 최소한 네다섯 가지 이상씩 되거든요. 그럼 요것만 해도 50가지입니다. 근데 50가지를 다 공부하냐? 네, 어려워요. 그렇게 다 하기도 힘듭니다. 저희가 36시간 그 12주를 공부해도 36시간 하는데 요거 1시간에 한 개씩만 공부해도 36가지밖에 못해요. 예. 근데 또 그렇게 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제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 중에서 딱 10가지만 공부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LLM을 가지고 응용하는 도구 5가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민수님 끝부분에서 잠깐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셨지만 그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설계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려서 편집을 하는 어떤 이런 미디어 편집 쪽에 5가지. 요 정도만 배우시면 거의 AI로 할 수 있는 거의 95% 이상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0가지나 60가지를 다 모르셔도 여기 10가지 정도만 익히셔도 AI로 어떤 일이든 원하는 모든 일을 거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빼고 여기 10가지 중에서 요 앞에 있는 거 LLM을 가지고 문서를 생성하는 거 위주로 한번 맛보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 중에서도 어떤 문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그래서 자,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려요. 생성 AI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실무 10가지만 뽑아줄래? 라고, 얘는 챗GPT한테 제가 답변을 그 요청해가지고 받은 그 응답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로 이게 공무원 교육원에 가가지고 이런 그 교육을 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표준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 여러 부처에서 모이는 분들한테는 딱 어느 한 그 기관,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깊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으로 공공기관, 뭐 지방자치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필요한 실무들 가지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약간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약간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 자동 요약,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한 24시간 챗봇, 뭐 번역이나 뭐 요새 다문화 가족들도 많으니까 그 다언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뭐 통역 기능, 회의록에 대한 자동 그 요약, 기록과 요약, 녹취죠, 녹취. 이건 아까도 잠깐 민수님이 그 스피치를 가지고 어떻게 텍스트로 만드는지 그 구글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 작업할 때 그 어떤 데이터가 숫자로 잡히면 그 숫자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작업. 네, 그다음에 어떤 여론이나 설문을 분석해야 될 경우 이 설문지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지고 뿌린 다음에 거두어서 이거를 분석하는까지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구글 설문지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거의 뭐 10분, 15분 만에 뚝딱 만들어서
결론까지 뽑아내는 이런 작업들도 이런 민원 여론을 좀 측정하고 싶거나 어떤 부분이 좀 더 행정 수요가 있는지 이런 걸 만약 측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기능들이거든요. 그다음 정책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통 통제 같은 것도 우리가 미리 과거 데이터를 충분히 넣어놓으면 여기에는 출퇴근 시간에 뭐 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하니까 나중에 어떤 정도 뭐 차량을 뭐 몇 량짜리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뭐 어떤 신호등을 어느 쪽 방향을 더 몇 초를 더 주고 뭐 몇 초를 덜 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행정 시뮬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한 작업들이 되는 거죠. 워낙 이제 AI가 이런 걸 잘하니까. 그다음에 뭐 도로가 되게 파열돼 있다든가 어떻게 표지판이 훼손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사람이 직접 일일이 현장에 가가지고 체크하지 않더라도 그냥 CC 카메라가 있다든가 뭐 필요하면 측량용 드론을 띄워가지고 감지를 해서 그걸 바로 이렇게 화상으로 분석해가지고 답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도 이제 굉장히 많죠. 서류를 분류하는 것부터 뭐 어떤 OCR을 처리해가지고 뭐 자동으로 텍스트화 시킨다든가 뭐를 하는데 조건을 갖다 줘가지고 이 조건에 맞으면 통과, 뭐 아니면 빠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반의 업무를 자동화시키는 이제 그런 게 되면 굉장히 업무들이 이제 간편화되는데 아까 이제 민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코드 작성기 아까 무슨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가 뭔지를 나열해주면 거기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클릭만 한번 하면 딱딱 만들어주듯이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 행정 서류 처리나 모든 프로세스 처리에서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교육 훈련의 콘텐츠 생성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퀴즈를 만든다든가, 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든다든가,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가능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주제를 가지고 요거 이제 큰 이제 아웃라인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AI를 도입하면 이러이러한 10가지 업무를 자동으로 자동화시키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라고 이제 했으면 요거를 이렇게 한 장의 테이블 표로 제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요거 하나하나를 좀 더 그럴듯하게 좀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도 좀 추가하고 해서 또 사례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사례도 좀 보여주고 하면 조금 더 이해도가 빨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네가 좀 전에 얘기했던 10가지 실무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근무하는 당직자 아니고 공무원 그 직원들 대상으로 실제로 내가 지금 몇 시간짜리 특강을 좀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까지 좀 더 첨부해가지고 요거 한 10개니까 각 장별로 슬라이드 한 장씩 해가지고 10장만 좀 만들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응? 요거는 요거요. 요거 인용. 그래서 요거에 클릭을 제가 걸어놨는데 분명히 짠. 이게 넘어가 버리네 자꾸. 클릭을 걸어놨는데 여기로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제가 어제 광주에 가가지고 8급 이상 공무원들 한 30명 가까이 앞에 놓고 그분들 다 공공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10가지 적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쭉 보여드렸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서 자동 요약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러요러한 걸로 실습을 해보시면 요러요러한 문서를 만드실 수 있어요. 또, 자, 24시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민원 응대용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서울톡 같은 사례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번역 서비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실제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실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록 자동 작성,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여기 클로바 노트라든가 뭐 오토 AI 같은 걸 설치하시면 바로 써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뭐 복잡한 행정 데이터가 있더라 하더라도 여기에 데이터 표만 있으면 비전문가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그래프를 이렇게 대시보드를 그려내는 게 아주 쉽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라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 분석 같은 거 이건 제가 이제 워낙 제가 주특기로 잘 시연해 보이는 건데 챗GPT한테
뭐뭐 하기 위한 어떤 용도의 그 질문을 몇 개를 사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파악해줘라고 하면 바로 자동으로 설문지를 그냥 뚝딱 1, 2분이면 만들어주고요. 그거 다시 구글 설문지로 자동으로 그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짜줘. 그러면 그냥 코드로 그냥 자동으로 짜주고요.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앱 그 주소로 뿌린 다음에 수거를 하면 수집을 하면 그거 가지고 바로 긍부정 분석, 만족도 평가, 정답, 오답률 분석 이런 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냥 되고요. 또 정책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 이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도 보여주고 이렇게 드론을 띄운다든가 CC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현장의 사진을 가지고 정책 판단한다든가 프로세스 자동화하는 거 사람들이 부수적인 관리 업무에 얼마나 지금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추가로 첨부해 가지고 보여주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나 훈련 콘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리 이런 식으로 이런 간략한 이 10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이 설명을 좀 더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시각 보조 자료라고 그래요. 시각화 자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데 요 10페이지를 만들어내는데 딱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요거를 만약 내가 진짜로 막 이 10가지 항목을 놓고 진짜로 그이 뭐죠? 그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직접 원고 쓰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어떤 시각자료 만들고 또 여기에 무슨 아이콘 같은 거 찾아 붙이고 만약 이 작업을 제가 수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요. 말이 10페이지지만 이거 한나절 이상 걸립니다. 거의 하루 종일 걸려도 아마 이거 다 못할 수 있어요. 예. 왜? 이 기초 자료부터 찾아야 되니까. 예. 이게 일이 다 돼버리거든요. 자, 이거 10분 만에 만든 자료고요. 자, 샘플 2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특허청 가가지고 지난달에 5월 말인가 특허청 갔을 때 그 특허청 사람들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냈는데 이게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가 이미 낸 특허랑 겹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좀 그 살펴봐 주시고 이게 정말 제가 낸 새로운 특허가 맞으면 여기에 특허를 허용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특허 출원 문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키프리스라고 하는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검색 그 특허 검색 그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특허 검색이 전문적으로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1억 건이 넘는 그런 특허를 갖고 있는 우리 그 1억 건이 넘는 그런 특허 중에서 이 사람이 냈던 신규 아이디어가 진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쭉 검색을 해본 다음에 뭐 하나라도 좀 비슷하거나 같은 그 대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 특허 출원한 사람한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낸 아이디어 중에서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되게 신박하긴 한데 내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특허 중에서는 요러요러한 게 유사하고 해외 특허에서는 요러요러한 게 유사하더라. 그래서 이거 특허로 인정해 주긴 어렵겠다. 개인들이 내는 그 아이디어는요 대부분 90% 이상 거절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점점 그런 특허에 대한 요청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어떻게라도 이 업무들을 그좀 줄일 수 있거나 자동화시킬 수 있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네들 특허청 내부 인원으로 이게 커버가 안 돼가지고 아예 전문적으로 이런 선행 특허나 유사 특허를 점검만, 검색만 전문으로 해주는 외주 업체한테 넘겨가지고 이걸 받아서 최종적인 어떤 자기들의 검토만 해가지고 의견서를 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런 거를 AI한테 맡기면 얼마나 이게 자동화될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리 시간이 얼마나 단축됐을 것 같은지 한번 네가 이 특허청 사람들이 실제로 쓸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 교환을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그때도 한 뭐죠? 한 10분이 된다. 1시간 안짝 박히는 시간을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급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만들어낸 게 이런 방식. 자, 그래서 특허청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야, 내가 오늘 일일 특허 심사관이 돼가지고 특허청 실무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거든. 가장 핵심적인 작업들 가지고 프로세스에 맞춰서 딱 10장짜리로 나한테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예, 그러면 실습 이거 해보세요. 유사 특허 자동 검색.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도구들을 뒤져야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청구항을 쫙 분석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야지 뭐 이걸 국내 DB를 뒤지든 해외 DB를 뒤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글 키워드, 영문 키워드 다 뽑아내야 되고요. 뽑은 걸 가지고 이제 1억 건이 넘는 이 특허들 중에서 도대체 그걸 몇 건을 갖다 비교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가하게 하나하나 키워드 하나하나별로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오화 조건이고 어떤 건 엔드 조건인지를 검색식을 짜가지고 그 식에 맞춰가지고 넣어서 구글 검색을 하시든 키프리스 검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키워드 대비수로 유사 이제 특허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키워드만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도면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도면에서 또 키워드를 뽑는 것도 공부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넣으면은 얘가 어떻게 이거를 키워드를 잡아내 가지고 이걸 다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하는 거 대비 AI가 했을 때 얼마나 지금 그 효율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청구항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혼합면에 맞춰 가지고 이걸 통지서를 쓰는 것도 작업도 필요하고요. 만약 긴 명세서가 나오면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요약해가지고 보는 그런 작업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또 얼마만큼 효율이 확장되고 또 원문 대비 효율은 얼마만큼 높아지고 또 이 특허가 나오면 특허에 대한 분류 체계, 분류 기호 넘버, 우리 그 책 내면 ISBN 넘버 주듯이 특허도 다 넘버를 그 뭐죠? 분야별에 맞춰가지고 이 ISBN 넘버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IPC 넘버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붙여줘야 됩니다. 이걸 넣으면 더 특허 찾기가 편해져요. 라고 하면서 코드 제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특허에다가 만약 이렇게 실무로 AI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런 프롬프트를 설계하면 좋을 거예요. 라고 쭉 설명 다 해줍니다. 예. 요거 뽑는데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15분. 1시간짜리 교재를 만드는데 15분. 이거 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가가지고. 자, 그리고 예. 요거 샘플 3. 요거는 이제 제가 검역본부에 가가지고 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도시락 포럼으로 1시간짜리 그 특강이긴 했는데 조금 전문성이 가장 높았던데요. 왜냐하면 이게 검역본부라는 게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뭐죠? 그 철새들 그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쪽이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혹은 그 구제역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동물끼리만 그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큰 그런 도구들일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예방을 하거나 방역을 하거나 하는 게 이 검역본부가 하는 게 가장 핵심 업무거든요. 이런 업무에다가 AI를 도입하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효율화시킬 수 있고 그 능률을 올릴 수 있나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수의대 출신이다 보니 온 건데 이것도 조금 내용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2페이지짜리. 어느 정도로 나온지 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젠스파크라는 도구로 지금 작업한 것들이에요. 자, 요거 AI를 활용한 수의 질병 연구 및 검역 업무의 효율화 전략 해가지고 22페이지짜리 짰습니다. 요거 슬라이드로 볼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왜 지금 AI를 도입해야 되는가? 도입을 하면 어떤 정보가 좋은가? 요 전체 22페이지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요거 한 장만 딱 그 냅킨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개념도만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요거 지금 젠스파크에서 만드는 요 모든 문서에 대해서 각 페이지별로 슬라이드별로 편집 기능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어떤 그 약간 이미지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거 하나만 내가 이 컨셉 요렇게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표 하나 그려줘. 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표를 제가 교체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 외에는 제가 손댄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얘가 내가 이러이러한 도구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1시간짜리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네가 거기 그 본문 내용을 갖다가 잘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그 보고 빨리 이해하기 위한 제반의 시각 자료를 생성을 하든지 그래프를 만들든지 아니면 네가 분석한 내용들 중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으면 그 문서에서 적절한 이미지를 인용, 추출을 해가지고 넣어주든지 하여튼 제주껏 가장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줘라고 이제 그 명령을 줬더니 이렇게 수의학의 업무는 범위는 이렇고요.
오늘 이러이러한 5가지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거고요. 여기 보면 이런 아프리카 뭐 돼지열병에 대한 병변은 요러요런 사진들이 있는데 요러요런 질병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예, 병리에 대한 해석 같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 바이러스와 관련된 논문을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분석을 하시겠다 그러면 어디 어디 가가지고 어떤 프롬프트를 써서 어떻게 분석해서 보시고요. 또 만약 어떤 실험 결과를 냈는데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서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줄 텐데 그러려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든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예. 그다음에 뭐 경로 혹시라도 이제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아니면 상부에서 보고를 원할 때 자동 보고서를 생성하려고 하면 요러요러한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요러요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세요. 예. 그다음에 무슨 그 실대 만약 이제 그거를 그 보고서 만든 걸 가지고 뭐 다른 분들이 보는 앞에서 발표를 만약 해야 되는 상황이면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어떠한 그 GPT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프롬프트를 써서 이러이러한 그 실제 발표 자료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AI 도구를 이런 식으로 도입했으면 이러이러한 활용 사례에 기반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을 거예요. 라고 정리하고 실무자들 유의사항,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Q&A, 요거에 대한 참고 자료.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이제 20장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어디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아까 인용도 하고 추출도 하고 했다라는 거를 여기 추가로 참고 자료처럼 보여준 다음에 감사합니다. 끝. 요 자료를 만드는데도 2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게 제작하는 데만 걸린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런 구조로, 요런 원고로 이런 정도의 그 이미지를 그려내라고 하는 거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사전 작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내친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검역본부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그 발표 자료를 저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가를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딱 10분 만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제역 맨날 매년 다루잖아요. 자, 구제역에 대한 설명을 그 정말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아주 지식이 없는 거의 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아마 구제역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도의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대중교육용 슬라이드를 딱 10장짜리를 만들어 봐요.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걸 제임스 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딱 10분 만에 만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런 게 가능해요. 구제역에 대한 심층 가이드, 우리 모두의 이해를 위한 발표, 구제역의 모든 것, 원인부터 예방까지 보겠습니다. 자, 부작이란 뭔가요? 이렇게 무슨 무슨 전염병이고 몇 개의 혈청이 존재하는데 교차맥은 없고 별도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면역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얼마나 강해요? 56도씨에서 30분이면 사멸되고 냉동 상태에서 수개월 생존하고 pH 어디에서 불활성화됩니다. 이런 그림이 참조가 되고요. 그러면 어느 동물이 위험해요? 여기 소, 돼지, 양, 염소 이런 게 위험하고요. 어떻게 퍼져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에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침과 소변과 우유, 정액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물집수포가 생기고요. 침 많이 흘리고 쩔뚝거리게 돼요. 심근염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진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모양 나오고 항원 진단이나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평소에 소독과 살처분이나 격리, 예방 접종을 잘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써머리 하고 나서 끝. 자, 이렇게 거의 아이들한테 거의 아주 친근한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보여주듯이 이걸 만드는데도 10분. 그냥 그 제가 강연 딱 끝나고 나서 자,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쉽게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직접 현장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현장에서. 이거 만들려고 했던 원래 계획도 없었어요. 자, 마지막 샘플. 여기 제가 우리 그 소셜 스쿨이라고 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일요일 밤에 북독방이라는 그 지금 북독방 시리즈를 지금 165회차까지 우리가 지난주 끝냈는데요. 제가 164회를 제가 발제를 맡았었거든요. 넥스트 워커라는 그 우리 가천대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요거를 옛날 같으면요 우리가 책을 갖다 발제 발표문을 만들 때
책을 읽는 데만 막 뭐 아무리 짧은 2, 3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제대로 좀 정독해서 읽으려면 최소한 4~5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집중해서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그 읽는 시간 대비 이 발제문을 보통 우리가 한 10장, 짧으면 10장, 많으면 한 20장도 만드는데 한 15장 내외로 이 발제문을 만드는 시간이 책을 읽는 시간 대비 거의 3배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5시간 걸려서 읽었다 그러면 그 책을 15장 정도로 모아서 이거를 뭐 발제하고 필요한 대목 부분에 추출하고 해가지고 여기 필요한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이에요. 요 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라고 하는 그걸 만드는 시간만 거의 10시간 이상이 걸려요, 실제로. 근데 요거를 제가 어느 정도 걸렸냐면 책 읽는 시간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순전히 책 읽고 나서 발제문을 만드는 시간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제가 쭉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한 30군데 가까운데 이렇게 그 책갈피를 해가지고 그 책갈피가 있는 대목을 그냥 줄줄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리뷰 독이에요. 리뷰 독. 먼저 일독 정독을 하는 동안에 그 꼭 추출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대목들이 있으면 거기다 책갈피 치크치크 한 다음에 동그라미 갖다 쳐놓고 키워드 동그라미 쳐놓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 지금 AI의 이 음성인식 기능이 워낙 그 지금 그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내용을 가지고 쭉 30군데 정도 체크한 걸 읽으면요. 한 1시간 정도만 읽어요. 1시간 정도면 읽고 그 읽은 내용을 그대로 다 묶어가지고 그 우리 그 도서 그, 그 뭐죠? 그게 문고들 있죠. 온라인 문고 같은 데 가면 그 책에 제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목을 쭉 나열해 놓고 내가 읽었던 대목을 그 제목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몇 장이니까 각 장별로 뭐 몇 페이지 정도씩 해가지고 이 발제 요지를 내가 읽은 원고, 읽은 그 발제 대목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 그러면 이 정리가 거의 뭐 15장이면 뭐 한 20분, 20분 안에 이 정리가 다 끝납니다. 거의 텍스트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이것도. 예. 요거는 저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요것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보여드리면, 젠스파크. 링크가 제대로 안 붙은 것 같아요. 여기 젠스파크에 드리면, 이건 이따가 저 채팅창에 드릴게요. 채팅창 나와라. 음. 자, 여기에 작업했던 것 중에서 넥스트워크.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만드는데 한 15분 내지 20분? 양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리지만 양이 적으면 그리고 되게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1장, 1장 세 페이지, 2장 세 페이지, 3장 세 페이지, 4장 세 페이지, 5장 세 페이지, 6장 네, 두 페이지의 후기 끝.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라 그러니까 뭐 주로 텍스트 위주로 쭉 제가 읽었던 내용을 정리만 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시각적 요소는 그렇게 크게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뚝딱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자 이제 오늘의 실습 과제입니다. 오늘의 실습 과제. 제가 이 앞에 5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를 놓고 저 정도면 거의 제가 1차로 나온 문안에 대해서 손을 거의 안 대고 처리하다시피 끝을 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이 정도로 빨리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실습 자료를 하나 이걸 선택했어요. 이건 어제 이제 광주에서 아까 그 10개 그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AI 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업을 한 이래로 그 수업된 내용을 전제로 하고서 다시 뽑아본 마지막 그 정리 요약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습 과제 요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요것도 아침에 광주에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딱 한 10분, 15분 정도 만에 만든 거예요. 자, 그때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 이제 그날 공무원 교육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게 주업이에요? 뭐를 오늘 좀 해결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맡고 있는 파트가 규제 혁신에 대한 파트래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어떤 제반의 사례들을
특히 이제 행정기관 쪽에서 이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그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자기의 업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제가 그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거를 고민을 혼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공무원들이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규제 혁신에 대한 거를. 그래서 챗GPT한테 전 세계의 공공기관 단위에서 규제 혁신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찾아가지고 몇 가지만 정리를 해달라고 합시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그 챗GPT한테 가가지고 심층 리서치를 걸어서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얘기. 야, 전 세계의 공공기관의 규제 혁신과 관련돼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들을 해외 쪽에서 들고 우리 국내에서도 찾아가지고 그걸 우리 거기가 광주 남구였나? 우리 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리포트를 써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그 첫 번째 작업된 그 리포트를 가지고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챗GPT한테 심층 리서치 시킨 거니까 가보면 어제 했었으니까 7월 4일 프로젝트 말고 직접 시켰어요. 규제개혁 비교 분석 요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심층 리서치를 한다는 겁니다. 예, 요거였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넣었던 그 요구사항은 요거였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규제 완화 사례와 관련했고, 국내 인허가 절차 혁신 우수 사례를 비교해서 자연어로 입력하고, 여기에 OECD나 국무조정실이나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등을 자동 비교해서 정리를 해줘. 라고 요구를 했더니, 조금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실래요? 비교 항목은 뭐고, 사례 형식은 어떤 거고, 목적은 뭐고, 몇 년도 정도를 뽑아드릴까요? 라고, 심층 리서치에 채찍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인허가 절차 위주로 해주고, 2번은 보고서 형식으로 해주고, 3번은 정책 제안에다 쓸 목적이니까, 제안은 최근 3년 정도만 좀 해가지고 해줘. 라고 요거 딱 줬더니, 얘가 올해도 안 뒤졌어요. 딱 5분, 5미닛. 5분 뒤져가지고 출처 20개에 검색 90건 한 다음에 요거 최근 3년간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사례 비교, OECD 국무조정이 서울시 해가지고 이걸 내주는데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보통 챗GPT 심층 리서치 걸면 딱 내가 요구한 핵심만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 써주거든요. 근데 이거 쭉 이렇게 해보니까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내 사례, 또 서울시 우수 사례 이걸 쭉 해가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비교 분석까지 해서 한 10페이지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출처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챗GPT를 가지고 심층 리서치를 걸면 요거 딱 5분 만에 이 정도의 완성도 높은 이제 결과 리포트가 나오는데 요거를 내보내기를 하면 요게 PDF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네. 요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디에 집어넣느냐? 어디에 집어넣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대로 분석을 하려면 아까 우리 그 이제 민수님이 알려주신 아까 뭐죠? 그 제미나이 프로 2.5 같은 거 거기에다가 아까 PDF 아까 260페이지를 넣고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이건 기껏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거 그렇게 넣고 분석하면 일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만약 제가 지금 다운로드 받았다고 치고요. 어디에 넣냐면요. 구글 노트북 LM이라는 데 넣습니다. 구글 노트북 LM. 여기에다 넣. 그러면 여기 요걸 거예요, 지금. 예. 자, 요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우수 사례 비교에 대한 정책 제안 PDF. 요거를 여기 추가 버튼 눌러 가지고 여기 맨 먼저 소스 업로드하는 여기다가 좀 전에 챗GPT가 만들어줬던 그 심층 리포트 PDF 버전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권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달랑 있었어요. 요거 하나를 달랑 넣고 나서 그러면 넣자마자 얘가 요 PDF 한두 페이지 돼 보이던데 그거 이렇게 한 대여섯 줄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요거를 분석한 이제 내용들인데 요것도 처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없는 거를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요 문서를 읽고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줘. 그러면 브리핑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만약 브리핑이라면요. 예. 여기 요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뭐에 대한 건 뭐에 대한 뭐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요거는 폐큐 문서네요, 보니까. 1, 2, 3, 4, 5, 6, 7, 8까지 있는 걸로 봐서 요 문서를 읽고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할 것 같은 질문 8가지를 뽑아서
그에 대한 답을 달아줘. 이게 팩큐인데요. 이게 나오면 이걸 소스로 전환시켜줘라고 하면 이게 새로운 공책, 여기서 노트북은 공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랩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책에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팩큐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또 다시 스튜디오 떠나보면 또 여기 브리핑 문서 하면 여기 브리핑 문서만 있었다 그러면 요 브리핑 문서 쭉 또 설명이 한 두세 페이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긴 그 문장이거나 아무리 긴 문서여도 보통 이 브리프 문서는 한 두세 페이지 이상은 안 넘어가요. 예, 두세 페이지로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딱 뽑아주거든요. 그럼 요것도 다시 소스로 전환. 그럼 여기 다시 브리핑 문서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브리핑 문서, 팩큐, 그다음에 학습 가이드. 학습 가이드는 그 수험 공부를 한다고 치고 그 학생이나 교사가 어떤 시험 문제를 내면 좋을까? 아니면 어떤 그 숙제를 미리 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까?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 학습 가이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고 그러면 여기에 원 소스 하나를 가지고 점점 내가 학습을 할 때마다 뭐 요약본, 팩큐, 그다음에 뭐 학습 가이드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추가로 들어가요.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아까 우리가 그 채찍에서 뽑았던 그 파워포인트 파일 있었죠. 예를 들면 요 파일 쭉 가보면 끝에 부분에 이렇게 얘가 아까 20군데 이상을 뒤져가지고 그 답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용 출처들이 있어요. 인용 출처들. 그럼 요 인용 출처들을 그대로 클릭을 하면 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 그 문서의 원본을 그 참조했던 그 문서 원본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쭉 뭐 이미지도 나오고 뭐 내용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영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것도 예, 구글 그 노트북 에레먼트 집어넣어 가지고 야 얘도 좀 분석해 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쓰냐면 요거 구글 크롬에 예, 여기 보시면 내용이 예, 이 써있는 거 옆에 있는 쓰는 거 보이세요? 노트북 LM 웹 임포터. 그러니까 노트북 LM으로 웹에서 나오는 웹 페이지를 임포터 가져오기. 예, 꼭 가져오는 그런 도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좀 전에 만들었던 그 노트북 LM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걸 띵 눌러가지고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저기 리포트 중에 아까 그 리포트하고 연관된 거 있으면 그 리포트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아까 리포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영어로 쭉 써 있었는데 지금 바로 안 보이네요. 예. 그 리포트를 하나 딱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로 넣어줘라고 딱 넣으면 그 안으로 이게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 LM에 여기 이렇게 영어로 된 요런 그 뭐 벌스 뭐 비엔나의 요 데이터가 이렇게 또 하나의 소스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합해져요. 그러면 노트 한 장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 모아가지고 요거를 통으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제. 전부 이제 통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학습이 충분히 됐다. 요 정도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정도 싶을 때 이제 뭘 하냐면요. 요거 내가 공부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예, 발표용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어. 그 슬라이드 원고 초안하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최대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 예, 프레젠테이션 시각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나한테 그 원고를 하나 좀 써줄래?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기다가 요구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특별히 뽑아놨어요.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같이 공부한 소스 자료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에서 규제 혁신에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 여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1시간 정도 분량으로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무한정 많이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1시간 정도라고 해봐야 15장에서 20장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한 12장에서 16장 정도만 보통 요구하거든요.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발표자를 만들고 싶거든. 나의 의도를 얘기를 하고요. 자, 일반 도시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다룬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12쪽 분량의 슬라이드 원고 문안과 함께 이게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각 슬라이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시각자료 생성용 프롬프트 슬라이드를 각 장별로 덧붙여줘. 이런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이 시각자료는 개념도, 그래프,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과 연관된 기사의 소스 자료에 게시된 이미지나 사진이 있으면 검색 및 추출하여 인용하는 것도 좋으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시각 자료를 구성해서 16대 9 비율에 맞도록 구성할 수 있게 해줘. 아하,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나오냐? 제가 타이핑을 안 하고 다 말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오늘 맛보기에 오신 분들을 위한 최대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주면요. 얘가 어느 정도의 문장을 써주냐면 이 정도 문장을 써줍니다.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게 슬라이드가 쫙 나오거든요. 보세요. 어떤 슬라이드가 나오죠. 요 밑에 이건 닫아버리고. 자, 알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제가 슬라이드 써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슬라이드 12장을 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장은 발표의 제목 및 도입부예요. 제목, 더 빠르고 편리하고 투명한 행정을 만나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부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혁신 이야기라고 해서 자, 문장은 이렇게 쓴 다음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시각자료 생성용 프롬프트 1페이지에 대한 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지친 표정의 시민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들고 서 있거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행정절차를 보여주는 개념도, 배경에는 현대도시의 활기찬 모습과 대비되게 그려지고 중앙에는 규제혁신이라는 단어가 큰 글자로 들어가고 주위에 빠르게 쉽게 투명하게와 같은 키워드를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포함해야 할 요소는 답답함을 표현하는 사람, 서류 더미, 복잡한 선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밝은 빛 또는 심플한 아이콘들. 색상 톤은 문제제기 부분은 다소 어둡거나 회색 톤으로 처리하고 해결책 부분은 밝고 희망적인 색상,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대비시켜서 표현하세요. 자, 이게 1번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 대한 얘가 추가로 써준 프롬프트예요. 자, 2번 슬라이드. 제목, 혁신의 길은 다양합니다.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 원고 문안 쫙 써준 다음에, 예. 자, 여기 또 다시 시각자료 생성 프롬프트. 자, 기술, 제도, 조직,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세 개의 큰 원을 그리고 이 세 원이 중앙에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또는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하는 개념도를 그려주세요. 각 원안에는 해당 핵심 방식의 대표 아이콘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 요소, 사례의 명칭, 그 다음에 키워드, 색상 톤은 원은 각각 다른 색상을 가지되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팔레트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고 내용을 네가 쭉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원고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시키면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쫙 다 만들어줍니다. 이게 구글의 노트북 LM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멋진 기능들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쫙 다. 예.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긁어 놓습니다. 예, 여기 16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쫙 긁어요. 요거 전부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보내냐? 아까 제가 물었던 젠스파크로 보내는 거예요. 젠스파크에 가가지고 오늘 만들었던 그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대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벗겨놓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마지막 구글한테 얘기했던 그 마지막 그 명령어 있었잖아 여기 요렇게 이렇게 해줘라고 했던 거 예,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이 제니스파크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한번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 노트북 LM은요 직접 슬라이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걔는 그냥 학습만 하는 거예요, 학습. 근데 제니스파크는 실제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모든 행위를 다 해요. 검색도 하고요, 추출도 하고요, 인용도 하고요, 이미지 생성도 하고요, 그래프도 그려요. 이 모든 작업을 다 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설계되어 있고 구동되는 아이가 이 젠스파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이제 정도의 이제 아이가 나오냐? 이 정도가 나와요. 우수학습. 자, 보시죠. 요거 아까 여기 16페이지짜리의 그 도구를 그대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제가 딱 한두 가지만 수정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원고 그대로 쳐준 다음에 자, 요 원고 넣어줄 테니까 요대로 슬라이드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여기 위에 첨부할 원고를 12쪽 분량의 슬라이드 원고 문항과 함께 슬라이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시각자료 생성 프롬프트를 각 장별로 덧붙이고 개념도 그래프 일러스트를 넣어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시각 자료를 구성해가지고 16대 비율로 맞게 구성해줘. 라고 명령을 하면 이때부터 얘가 다 작업을 합니다. 아,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12쪽 분량 슬래시 생성 시작할게요. 먼저 개요를 먼저 이렇게 원고를 쓴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할 건데 이미지를 좀 써야 된다고 하니 이미지 검색부터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비엔나 것도 그 검색해봐야 되겠고 한국 규제 박스도 검색해봐야 되겠고 송파구 원스톱 서비스도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전 세계 이제 그 관련된 사이트를 다 뒤지고 들어가가지고 예,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뒤져옵니다. 이렇게. 다 뒤져요. 예. 왜? 이게 이제 시각화 자료를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 미리 밑그림들을 예, 소스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제 1페이지 완성했고요. 2페이지 들어갈게요. 또 3페이지 들어갈게요. 이러면서 이제 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아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페이지. 빠르게, 쉽게, 투명하게. 혁신의 길은 다양합니다.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 제가 요 12페이지 중에서 딱 한 페이지 손봤는데요. 요것만 손봤습니다. 얘가 원래는 이렇게 좀 그려서 줬으면 좋았는데 요게 요만큼 나온 다음에 요 밑에 요게 네, 여기 또 다른 파란색 동그라미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여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16대 9 비율을 넘어서 그래서 제가 요거 수정해 줘. 요거 밑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넓게 그 둥근 모서리 있는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세 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그림으로 다시 그려줘. 라고 해서 이거 딱 한 줄 편집시킨 겁니다. 예, 다른 거 손댄 거 없어요. 그다음 다른 페이지는 하나 손 안 댔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페이지. 첨단 기술 완성은 건축가와 AI와 빔 AR의 만남. 자, 시간은 절반으로 투명성은 두 배로. 이거 이제 비엔나 사례입니다. 비엔나 사례 쭉 설명해주고 빛과 그림자, 디지털 혁신. 혁신이 규제에 막힐 때 규제 샌드박스. 이건 국무총리실에서 했던 작업들입니다. 요거 몇 년도 몇 월에 이러이러한 작업들을 했었다. 네, 특례로 시장을 열고 성과를 증명했다. 이렇게 쭉 도표 나오고요. 지속 가능한 혁신, 규제 샌드 그림자.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과 시사점 뽑아주고요. 복잡한 민원 이제 한 번에 끝내세요라고 하면서 송파구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높은 만족도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에 대한 그림 나오고요. 작은 조직의 큰 혁신, 미래를 위한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끝납니다. 요 12페이지 만드는데 딱 10분 걸립니다. 10분. 그리고 제가 손댄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몇 개의 지금 도구를 설명을 드렸냐면 딱,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개를 공부해야 될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예, 딱 몇 가지만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할게 퍼플렉시티는 지금 거의 손 안 댔고요. 챗GPT 심층 리서치를 가지고 노트북 LM에 넘겨서 젠스파크의 AI 슬라이드를 가지고 예전 같으면 한나절 이상 하루 이틀씩 걸리고도 다 완성을 못했을 법한 정도의 완성도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그냥 10분, 15분, 20분이면 뚝딱뚝딱 끝내는 지금 작업을 예,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게 보면 되게 쉽게 어떻게 저렇게 쉽게 했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저 뭐죠?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써줘라고 했던 저거를 제가 발견하고 네, 뭐죠? 시행착오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해서 저 정도의 완성도 있는 프롬프트가 나올 때까지 거의 두 달은 실험했거든요. 근데 그 두 달 정도로 저렇게 실험을 하면요. 저 정도 완성도 있는 그 이 뭐 발표 자료가 뚝딱 하고 만들어져요. 저는 두 달을 고생했지만 여러분은 가서 뺏겨서 쓰시면 예,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갖다 뺏겨 쓰시면 됩니다. 요게 AI를 공부했을 때 나는 업무 생산성 향상의 실제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은 정말 그 일주일씩 걸렸어야 될 일들을 거의 하루면 다 처리한다니까요. 거짓말 안 보태고 요즘 저의 업무 생산성은요, AI를 공부하기 전에 비해서 최소 3배.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줄여드는 시간, 업무 처리 시간을 보면요, 거의 5배는 빨라졌어요. 나머지 시간 뭐 하냐고요? 놀아요. 아, 일할 게 없다니까요. 예전 같으면, 뭐죠? 저기에서 어떤 특강을 할 테니까 교재 만들어 주세요. 며칠까지 주세요. 그러면 그 날짜 맞춰서 막 임박해서야 막 그 다음날 밤을 새서 막 새벽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그 다음날 다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예, 굉장히 오래 걸리는 척 하면서 이거 며칠까지 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그 날짜 도착하면요, 그걸 체크해 놨다가 그날 아침에 그냥 줘요. 실제로는 다 끝났는데. 예, 이런 일이 지금 저의
현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런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 보고 좀 약간 이렇게 필이 좀 오시는 분들, 임팩트가 좀 오시는 분들은 예, 이번에 저희 매니초이스 8기에 함께 하시면 제가 이런 노하우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민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조건 주자주의예요. 아끼다 똥 된다. 내가 갖고 있는다고 뭐 득될 거 없다. 다 퍼주자주의예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깨우침이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눠주는 그런 그 스터디 그룹이고요. 그래서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이미 35자리가 다 찼어요. 그래서 남은 자리는 지금 한 15명 정도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안 해주시면 그냥 마감될 거예요. 저희가 50명 이상 안 뽑거든요. 예, 그냥 50명 차면 예, 자동 마감. 다음 3개월 뒤에 오세요. 3개월 뒤에 몇 월이죠? 그러면 9월, 9, 10, 11, 10월. 10월에 오시면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8기 공부해야 되니까요. 자, 혹시 저는 이렇게 마칠 예, 건데요. 민수 양님, 혹시 예, 못하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질문 혹시 하겠다고, 나 이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만 남으시고, 민수 양님 인사 끝나면 다 예.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예, 빠이예요. 저희가 뭐 네. 그렇게 홍보를 안 하는데 마감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천만 뭐 여러분들 그 지금 15명 남았는데 바로 마감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최기민 교수님 성격상 안 받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내가 네,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얄짤없습니다. 예. 자, 자, 뭐 3개월 뒤면 아주 그 미래예요. 뭐, 그때 오셔도 됩니다. 또 더 진화해서 또 AI가 또 새로워질 테니까 나는 그냥 구경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뒤에 오세요. 근데 아마 그 사이에 많이 또 바뀔걸요. 작년에 지금 보니까 뭐 책임 음.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AI 쪽으로 다들 관심이 가져가지고 뭐 교육이라든가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요새 그래서 강의 가면요, 예, 학생들이 졸 수가 없습니다. 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업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30분에 끝내놓고 자, 가서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집에 퇴근하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아니, 그걸 가지고 왜 며칠씩 고민을 해요? 다 끝냈는데. 어저께 그, 여기 뭐죠? 그 규제혁신 그것도 제가 처리해가지고 그 다 주고 왔거든요.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자, 질문 있는 분만 남으시고, 네, 질문하실 다음 분 주 있으면 토요일 8시 반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8시 반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우리가 첫날만 공짜로 그 청강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차면 안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듣게는 해주자고요. 얼마나 그래요? 아쉽겠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음, 들어오면. 그러니까 개강까지는 주로 이제 인트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이 온라인 수업을 실습형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준비 작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려요. 이번에 특히나 그 저쪽이 어디 지역에서 약사분들만 지금 10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나이들까지 있으신데 또 기초가 약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기초를 좀 다지는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구성원들이 그래요. 이번에 지금 미리 그 등록하신 분들의 성향이 그 구성이 그래서 조금 딴 기수보다는 조금 더 쉽게 가긴 할 것 같아요. 그 다행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오지 마세요. 예. 우리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긍지 좀 하는데 예. 요번에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분들을 좀 타겟이 아니라 교육을,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정말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못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그 기존에 들었던 분들이, 그 또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신규원들은 굉장히 손해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요번에 책임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새로 오신 분들도 꽤 계시다고. 그래서 좀, 이제 기존에 들으신 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것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클레임하지 네. 마시고, 저는 기초를, 가르친 다음에 가장 최신 거를 반반으로 이렇게 가르칠 거니까요. 예, 그거 양해 좀 하세요. 예. 네. 저도 7기하고 6기 때 이제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이 뭐죠? 그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과감하게 그 실무 위주로, 그러니까 각 그 마케팅 단계별로 실무에 필요한 그 뭐죠? 그 툴, 예, 툴로 완성본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제 그 커리큘럼 바꿨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다시 한번 링크 타고서 들어와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AI가 많으셨고요. 하도 바뀌다 보니까 네, 저도 교육 커리큘럼 음, 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뭐 그래서 저는 원래 교육 커리큘럼을 잘 안 짜요, 사실은요. 제가 가르치는데 네, 70명에서 100명 정도 있는데 거기 교육 커리큘럼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가장 최신의 거를 갖다가 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 해외 사이트라든가 굉장히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거를 좀 기초 과정이랑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음. 그런 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예, 오리엔테이션은 다음 주 개강 시간에 좀 더 할 거니까요. 궁금한 것도 그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강은 네, 이걸로 고생하셨어요. 마무리하고요. 꼭 질문하고 싶은 분만 남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두 분, 예, 질문 추가로 받아드릴게요.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쭉쭉 나가시는군요. 얼른 얼른 나가세요. 질문 있는 분만 남으세요. 예, 왕초보인데 로그인부터 하는 로그인. 것부터 부탁드려도 좀 될까요? 가르쳐드려요. 예, 그럼, 다음 주에 합니다. 첫 시간에는 거의 아, 진도 안 그래요? 나가고요. 온라인 그 줌으로 실습형 수업을 따라오시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고 뭐가 세팅이 돼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예. 뭐 최기영 교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못해요. 그래, 황준희 선생님한테는 제가 따로 그 미리 보고 오면 좋은 그 참고 그 영상이나 이미 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런 그 영상들을 다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드릴게요. 예, 질문 뭐 이렇게 뭐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직접 마이크 켜고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기초는 가르쳐 드리는데 아주 센 기초는 저는 힘들어서 음. 못해요. 한스 선생님 주문하려 했는데 따로 문자가 오나요? 한스 선생님 성함이 없어서 제가 뭐 알려드렸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 자동 통지는 안 됩니다. 제가 일일이 그 주문 완료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제 전화를 못 받으셨으면 예,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전혀 못 따라갔어요. 상관없어요. 오늘은 못 따라가셔도 돼요. 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시범을 해서 맛보기라고 그랬잖아요. 뭐 맛 안 보신다고 뭐 물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 정도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걸 그냥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오늘 따라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팔짱 끼고 구경하는 날이에요. 못 따라간 게 정상이에요. 예, 예. 그렇죠. 실습은 이제 차분히 할 거예요. 실습 환경이 안 되면 암만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환경부터 갖춰야 돼요. 한 선생님 성함 좀 적어보세요. 실명, 본명이 누구신지. 그러면 제가 보면 알죠. 그럼 전화해 드릴 수 있죠. 아, 한인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거의 업무나 이렇게 명단 처리를 제가 거의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 뭔가 이제 누락이 됐거나 제가 바빠가지고 어제 지금 광주 갔다 오느라고 아직 그 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체크를 못 했거든요. 한번 체크해서 다 연락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냈는데 저 명단에서 50명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예, 그런 분들은 넣어드려요. 그런 분들은 넣어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성모명한테 연락이 예, 안 예. 왔어요. LG라는 이름 쓰시는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실명을 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기억을 할 성명. 수 있거든요. 아, 조민경 선생님.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뭐 실무적인 거는 예, 어차피 제가 지금 이미 우리 결제가 완결된 분들 벌써 초대를 해서 그 8기 방을 미리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거기 한 지금 20분 넘게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그 입금 다 체크해 보고 다 돼 있으면 그쪽 방으로 그 전화 연락처 제가 확인해 가지고 초대를 다 해서 모셔 드릴게요. 거기에 안내문들이 다 이미 나가고 있거든요. 음.
예, 알겠습니다. 한인 선생님, 조미경 선생님은 제가 체크해가지고 바로 그 이밤만으로 예, 문자 남겨놓겠습니다. 예, 벌써 8기네요. 예. 빠르네.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고생들하셨어요. 예, 토요일 전체 이제 날이요. 인원 마무리하고, 예, 전체 정비해서 다시 그때 통성명 인사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아, 편안한 밤 되십시오. 토요일 날 민 선생님, 고생 기초해야겠다. 많으셨고요. 예, 예, 고생하셨어요. 나가겠습니다. 진도나 빠이.